여기가 28층인데 뷰가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해피드림에서 낙찰받은 물건이고 전세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정말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기간 내에 거의 2배가 됐죠. 네,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지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경매에 대한 환상도 좋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거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정 변호사님을 모시고서 행꿈사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이게 당시 시세가 한 6억 5천 정도 되는 물건을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을 투자한 지는 아직 2년이 채 안 되었고요. 현관입니다. 예. 무슨 금도구만 것 같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더 좋습니다. 진짜 반짝반짝하죠. 네, 이게 확실히 자이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 한번 가보셨죠? 네, 호텔 같죠? 정말 호텔 같았어요. 네. 여기가 28층인데 뷰가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해피드림에서 낙찰받은 물건이고 전세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정말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벌써 해가 져가지고 전등을 켜게 되는데요. 참 살고 싶은 아파트입니다. 그때가 6억 5천이었는데 지금 2년이 조금 안 지나는 상황에서 호가가 거의 12억입니다, 호가가. 밑에 또 좀 내려보시면 이 배짱 매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팔리든 말, 11억, 10억 5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로얄동의 로얄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거의 2배 이상 지금 상승한 상태. 2020년 7월 22일이면 3기 신도시 발표되고 3기 신도시 입주 물량 몰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일산은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한참 떠돌 때였죠.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방송 하나 올린 거 하나 있죠. 일산 신도시가 절대 폭망할 수 없는 7가지 이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물건을 받은 거죠. 특히 이게 49평이거든요. 평수. 근데 49평이 일산은 주력 평수고 그리고 이 위시티가 정말로 잘 지어놨는데 너무 저평가돼 있구나. 많이 뜨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전망을 해주신 지가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실제로 이게 거의 배로 상승을 한 겁니다. 당시에 낙찰 받을 때에도 우리가 1억을 싸게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때도 1억을 싸게 받았던 이유가 권리 분석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권리 분석을 보려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꿈사에서는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로 권리 분석을 하죠. 쇼타된 임차 내역은 없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무임차인이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효력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여기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비고란해 보시니까 대지권 미등기이다. 근데 이런 건 뭐 보통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단지가 크다 보니까 여기가 7,000세대였거든요. 단지가 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그런 정리 절차가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하필, 분필 뭐 이런 토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대지권 등기를 해주지 못해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는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별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가 문제죠. 미납된 분양대금 2019년 8월 12일 경매 신청 당시로 6,100만 원. 그러면 뭐 경매 신청 당시가 이러니까 우리가 낙찰받을 당시면은 한돈 7천만 원 돈 되겠죠. 그거를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분양 대금을 직접 낙찰자가 내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분양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분양 대금을 못 낸 사람도 아니고요. 수분양자가 못 낸 거를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이 수분양자가 미납된 분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대지권 등기를 안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정식용어로 따진다면 분양대금을 납부를 해줘야만 그 동시 이행으로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6,100만 원, 이자까지 치면 7천만 원 돈을 내가 대신 납부해주지 않으면 대지권 등기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지권 등기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건물 철거당할 수 있고 또는 지료도 낼 수 있고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근데 구분 소유권 매도 조건이 뭐죠? 감정가대로 이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팔아라고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원체 새 건물이고 그러니까 철거를 안 당한다 치더라도 지료도 내야 되고 무슨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도 당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받아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7천만 원은 꼭 갚아야 되는 건가? 갚지 않을 방법들이 판례를 연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소송을 통해서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걸 확인받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같은 물건은 좀 센스만 갖추고 있으면 쉽게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보시면 소유권은 김모모 씨, 수분양자겠죠. 4억 4,64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이제 뭐 잔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순위로 같은 날짜에 GS건설에서 7,300만 원, 원금 6천만 원에서 이자까지 치고 그러면 7천만 원 돈 비스무리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채권 최고액이라고 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6천만 원 돈. 그 금액을 가지고 2순위로 저당권 설정해 놓은 게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특히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시행사가 DX3호라는 데인데 시공사는 GS건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수분양대금의 채권자는 3호이지만 시공사한테 얘가 분양대금을 안 주니까 DX3호 시행사도 시공사한테 공사대금을 못 준 거. 그러니까 그 분양대금 채권 양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2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 놓지 않은 건가?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나서 다음 절차는 뭐죠? 가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GS건설 물어보고 DX3호 확인해보고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맞다.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써주면 또 하늘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대지권 미등기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예. 그런 이유로 소송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겼죠. 너무 간단한 논리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억 여원 이상을 싸게 받고 예측한 대로 정말 많이 올랐죠. 분양대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지권 등기를 하려면 대신 갚아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 안 갚아주면 대지권 등기를 못할 뿐이죠. 대지권 등기가 없다는 거하고 내가 대지권이 없다는 거는 다른 얘기인 거죠.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지권이 없다 이런 얘기는 반드시 아니기 때문에 대지권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랑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철거당할 수도 있고 지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부분들은 그거랑은 무관하다. 대지권 등기만 못할 뿐이다. 근데 대지권 등기가 없으면 전세 안 나가죠. 팔 때 못 팔죠. 이러니까 등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대신 내줘야 될 때도 있겠죠.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온전한 물건을 취득하려면 돈을 갚아야 된다. 보시면 우리 낙찰을 얼마에 받았죠 이게? 지금 5억 4,698만 원에 낙찰을 받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선순위 저당권이 아까 얼마였죠? 다시 한번 내려보시면 4억 4천 600. 채권 최고액이죠. 그러니까 더 작을 수 있겠죠. 2순위는 7,320. 합쳐도 5억 한 2천만 원 돈밖에 안 되겠죠. 채권 최고 기준으로 합쳐도 실제 대출 금액은 더 작겠죠. 저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배당을 2순위까지도 받겠죠. 실제로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도 시세가 6억 5천인데 1억까지 싸게 입찰을 하셨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입찰을 그렇게 높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렇게 낙찰을. 그렇죠. 이 부분들 잘 모르면 이 가격을 쓰기가 좀 어렵겠죠. 다 떠안게 되면 거의 뭐 시세 정도 수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실만 하나 알고 계셔도 정말 뭐 1억, 2억 이렇게 싸게 받는 게 정말 경매에서 가능한 거네요. 당연히 이제 그런 전제는 2순위로 만약에 저당권 설정해주는 이런 관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것만 알고 있다고 치면 이런 물건을 찾아내서 문제 없이 일반 물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저걸 떠안다고 돼 있으니까 특수물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정도의 특수 물건들은 충분히 입찰할 수 있지 않겠나요? 오히려 이제 특수 물건에 대한 공부도 공부지만 실제로 가치 상승이 된 걸 보면 특수 물건에 대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더 큰 가치 상승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결론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특수 물건 하면 되게 큰 환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수 물건 하면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특수 물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해결함으로써 1억 정도의 차익이 났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나머지 5억의 수익은 일산이 다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용기 있게 입찰을 했고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게 왜 어떤 이유로 확신을 가졌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방송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폭망할 수 없는 7가지 이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일산 신도시는 폭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GTX는 당연히 상점 몇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류 있지 않습니까? 한류들이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 BTS부터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류 월드. 그게 일산에 생기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일산의 그 발전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단기간 내에 거의 2배가 됐죠. 그 댓글 중에는 뭐 이 글이 정말 성지다 이런 댓글도 있고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지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경매에 대한 환상도 좋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거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저희들 방송은 경매 방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전망 방송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어렵고 규제가 심하게 나왔을 때에도 지금은 떨어질 때가 아니니까 안심하셔라. 이런 식으로 진단했던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같이 경매를 접목시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 변호사님께서 이 실제로 행꿈사에서 입찰한 물건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또 이 수익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잘 챙겨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